안녕하세요. 산문선생 승진입니다. 다들 무탈하시죠? 예, 무탈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저는 어제 12월 8일 날 어제죠. 출조버스를 타고 동해 임원항에 성현호라는 배를 타고 대구 낚시를 갔다 왔는데, 와, 마리수 정말 너무 만족이 아니고 너무 풍성했고, 촬영도 좀 일찍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같이 나간 출조버스에서 1m 넘는 것도 나오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임원항에서 낚시 갈 때 어떤 메탈을 써야 되는지, 채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낚싯대를 써야 되는지, 낚시하는 방법, 제가 벤치마킹 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에둘러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가 너무 좋고 사이즈 좋았어요. 오늘도 하는 얘기를 낼름 받아들이시면 대구 낚시 가서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미끼 얘기를 먼저 할까요? 대구 낚시, 지깅 낚시는 보통 메탈 지그를 쓰죠. 제가 이 전편에 몇 그램 정도 쓴다 그랬죠? 400g이 기준입니다. 350, 400, 450, 500. 그런데 임원항에서 나갈 때는 그냥 400g을 딱 쓰는 걸로 결정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참조를 하시는데 400g만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제가 평균 수심이 110m, 120m였는데 좀 깊은데 130이었고요. 100m가 다 넘었어요. 칼라는 제가 4칼라 준비하라 그랬죠. 핑크, 그 다음에 블루, 은색, 검정 계열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은데 어제는 칼라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스타트는 핑크로 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블루도 써봤는데 조가 차이는 별로 상관이 없었고, 다른 나오신 분들 봐도 각자 제각기였어요. 칼라가 핑크 쓰시는 분, 블루 쓰시는 분, 검정 쓰시는 분, 은색 쓰시는 분 다 있었는데 골고루 조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칼라에는 의미가 없었다. 100m 이상 수심권이었는데,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대구 메탈 이거 쓰잖아요. g수는 400g으로 결정하는 걸로 할게요. 요거 쓰는데 저도 요것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복메탈도 준비를 해갔어요. 사실은 제가 이 복메탈은 올해 처음 써봐요. 이게 작년에 나왔나 그런데 올해 나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올해 저는 복메탈을 처음 썼어요. 처음 썼는데 일반 메탈하고 이 복메탈하고 조가가 스타트는 복메탈로 했어요. 근데 같이 간 친구는 일반 메탈로 원래 썼고, 그 다음에 선두에 계신 두 분도 한 분은 복메탈로 스타트하고 한 분은 일반 메탈을 썼어요.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다 봉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 봉에 더 반응이 좋았어요. 그거는 제 경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같이 간 친구도 바꿔서 훨씬 좋았고, 선두에 쓰신 분도 두 분 계셨는데 한 분 처음 오셨는데 그분은 봉으로 스타트한 분이거든요. 365 피싱에서 나오신 분인데 잘 낚더라고요. 축하해요. 그리고 그분 옆에 계신 분은 출조 365 팀장이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직함은 잘 모르는데 그분은 메탈로 출발하셨는데 봉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임원항에서는 어제에서는 봉이 더 훨씬 입질 받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봉이 훨씬 좋았어요. 그 다음에 칼라는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 배웠어요. 아주 그냥 저도 낚시할 때 벤치마킹 많이 하거든요. 어제 웃겼어요. 보통 일반 메탈을 쓰면 이 무게가 여기 밑에 있으니까 쇼크리더가 이렇게 묶이겠죠. 이렇게 묶인단 말이죠. 이렇게 묶이는데 여기에 이제 쇼크리더 들어가고 여기에 바늘 어시스트 2개 들어가죠. 여기에 이제 꼬리 바늘 하나 들어가든 말든 안 달아도 되고 달아도 되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메탈을 이렇게 봤을 때 눈알이 여기 달렸으니까 쇼크리더를 여기다 묶었겠죠. 무게 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저는 묶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쇼크리더 2개, 그러니까 2바늘, 여기에 바늘, 꼴뚜기 바늘 하나, 이렇게 생긴 꼴뚜기 바늘을 밑에다 달고
여기에 어시스트 훅 바늘 2개짜리 40호, 우럭 40호짜리 하나 달았어요. 쇼크리더 이렇게 놓고 했어요. 근데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처음 오신 분, 선두에 섰다는 분, 365 피싱에서 오신 분 진짜 잘 낙더라고요. 그분은 거꾸로 매달더라고요. 쇼크리더를 여기다 묶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시스트 훅 두 바늘 묶었고, 여기다가 꼴뚜기 한 바늘 묶었고, 저보다 조항이 더 좋았으니까 벤치마킹 해야죠. 따라 했어요. 따라 했더니 쇼크리더를 제가 했던 여기서 묶는 눈에 묶었던 것보다 여기서 묶었을 때부터 조항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좀 배워야 되는지 몰라도 벤치마킹 꼭 하는 게 좋았는데, 임원항에서는 여기다가 연결하는 게 아니고 쇼크리더를 여기다 묶어라. 그럼 조항이 더 좋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분 고마웠어요. 네. 이게 이렇게 묶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밑에다가 꼴뚜기를 이렇게 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100% 중간 바늘에서 다 나왔어요. 머리에서 묶은 바늘에. 그 옆에 분도 올라올 때 뜨문뜨문 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윗바늘에서 나왔어요. 밑에 바늘을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하더라고요. 근데 뛰기는 아쉬우니까 그냥 달고 했는데, 위에 바늘이 거의 위에 바늘에서 나왔어요. 저는 100% 위에 바늘에서 나왔어요. 두 바늘에서. 제가 4발 주라 그랬잖아요. 3발이나 4발. 그럼 4m 50에서 6m의 쇼크리더를 FG 노트로 원줄 4호나 5호에다가, 어제는 제가 합사 4호 썼습니다. 묶어가라고 했는데, 그때 그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있네. 현장에서 FG 노트를 어떻게 묶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난 거를 생각해 보면 저도 많이 반복을 해서 몸에 익혔는데, 그게 묶기가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묶어가면 되시잖아요. 네, 근데 FG 노트가 사실상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 반복을 해서 내 걸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안이 있어요. 어떤 대안이 있냐면, 낚싯대가 있죠. 이거는 제가 어제는 2m 전후짜리 썼어요. 2m 10짜리 썼어요. 요 낚싯대를 썼는데, 쇼크리더를 어떻게 묶냐면, 4호, 저는 어제 4호 원줄 썼다 그랬잖아요. 4호 원줄에다가 쭉 빼서 원줄이 나왔잖아요. 그럼 맨도레 있잖아요. 맨도레. 1호나 2호짜리. 제일 큰 걸로. 1호나 2호짜리에다가 합사를 맨도레 하나 묶고, 그럼 맨도레에다가 거기다가 쇼크리더를 묶는 거예요. 한 발 정도. 근데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쇼크리더를 너무 지금 아까처럼 FG 노트 매는 것처럼 네 발이나, 그러니까 4m나 5m 줘버리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릴링할 때 맨도레가 여기를 통과를 못 하잖아요. 초리대를. 초리대 여기를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리대 맨도레부터 1m 정도, 1m 20, 1m 정도 쇼크리더를 매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낚싯대 길이보다 쇼크리더가 더 짧아야 되고요. 아무리 길게 해도. 그 다음에 쇼크리더 길이는 1m에서 1m 20 정도 맨돌에 합사 묶은 거기다가 쇼크리더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쇼크리더를 사실은 또 왜 사용하는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쇼크리더 합사는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전혀 없잖아요. 쇼크리더는 늘어나는 나이로줄이라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죠. 대구가 올라올 때요, 한 방씩 뻥뻥 차고 나가요. 툭툭 하고 차고 나가요. 그러면 인장력이 없으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둥이가, 얘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쇼크리더는 나일론 줄을 써서 늘어나게, 얘가 한 번씩 빵빵 차고 나가면 드랙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탄성을 쿵쿵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쇼크리더를 쓰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바닥이 막 있잖아요. 바닥 대고 한 바퀴 감아서 이렇게 올리는데, 합사는 여바닥에 쓸리면 바로 나가요. 근데 쇼크리더, 그 나일론 줄은 여바닥에 쓸려도 견디거든요. 그래서 쇼크리더를 쓰는데, 쇼크리더 꼭 써야 하니까 FG 노트를 묶어서 뭐 4m나 6m 만들어가면 좋은데, 그거를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맨도레에다가 묶으시면 돼요. 그런데 낚싯대 길이보다 아무리 길어도 짧게, 그냥 1m에서 1m 20 정도 주면 좋다
그다음에 낚싯대. 아유, 낚싯대 저는 이거 썼는데요. 이거 이제 아피스 오스카 뭐 대구 지깅 낚시구 우럭 침선 낚싯대예요. 전동릴 낚싯대 여기다 큰 거 묶고 짱짱하죠. 좋았어요. 그냥 뭐 두말할 거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 좀 짧은 거를 투톱이거든요. 이게 이런 톱 하나하고 이만한 톱하고 이거보다 좀 더 긴 톱,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인데 저는 긴 거로 놓고 썼어요. 왜 긴 거로 썼냐면 긴 거로 놓고 써야 이따 낚시하는 방법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머리끝까지 올려도 이 고패질하는 지깅하는 이게 밑에서 더 많이 딸려올 것 같으니까 이건 짧은 팁인데 요거보다 요만큼 올라오는 긴 팁을 썼어요. 지금 집이니까 짧은 팁 꽂고 얘기하는 거고. 요 낚싯대 아피스 오스카 우럭 침선대하고 대구 지깅대. 요건 그냥 권장합니다. 가격 좋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게 아니고 가격도 싸지만 정말 성능 너무 만족했어요. 너무 만족했어. 하여튼 요거 낚싯대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낚시하는 방법 얘기할게요. 낚시하는 방법은 이거 진짜 웃겨요. 제가 이 전 영상에 이런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하고 초보다가 더 잘 낚고 큰 사이즈 낚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낚는다. 그게 이제 어제 또 한 번 느낀 건데 365 출조 오신 분은 우럭 낚시가 대구 낚시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분은 낚시하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패질을 머리 끝까지 이걸 뺏어야 돼. 그래서 칩이라 낮아서 머리 끝까지 쭉 올렸다가 내리고 이거를 처음부터 낚시 끝날 때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힘들다 그랬잖아요. 되게 힘들어. 아니 400g짜리 메탈 놓는데 수심도 100m 이상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계속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분은 낚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조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낚시 좀 하면 좀 나중에 힘드니까 여기서 깔딱깔딱 해요. 바닥 찍었다가 올렸다가.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끝까지. 그러니까 낚시하는 방법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과가 좋으려면 고패질을 크게 1편에서 이 전편에서 얘기했죠. 크게 해주면 좋고요. 바닥 찍고 릴링 한 바퀴나 두 바퀴. 근데 어제 임원항에서 나가는 데는 밑걸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바퀴만 감으셔도 돼요. 아니면 안 감아도 돼. 근데 한 바퀴는 감아주시는 게 좋아요. 한 바퀴 감고 들었다 놨다 반복한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조가 차이가 어떤 때 어떻게 났었냐면 제가 들었다 놨다 마음속에서 15번 기준으로 10번에서 20번 사이에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한 10번 한 다음에 바닥 확인하시라 그랬잖아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선두는 좀 잘 나왔는데 뒷부분에 좀 안 나왔던 분들은 그거를 바닥 확인을 하신 분들은 10번이나 고패질 정도 하고 다시 크러치 눌러서 바닥 확인하고 잠그고 한 바퀴 감고 또 고패질 10번이나 15번 하고 또 바닥 확인하고 하신 분은 효과가 더 좋아요. 바다는 계속 진짜 수심이 변하는 거잖아요. 바닥이. 그러니까 대구가 바닥권에서 노는 애들이니까 바닥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질을 잘 못 받는다. 그러면 고패질 횟수를 5번 하고 또 다시 바닥 찍고 이렇게 단축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동해 임원항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구 낚시는 고패질 한 10번, 15번 하고 바닥도 찍고 확인하고 한 바퀴 릴링하고 또 고패질 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면 손맛 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 있나? 요거 다예요. 요즘 사이즈가 좋고 마리수가 잘 나오니까 저는 어저께 쿨러 45리터짜리 갖고 갔거든요. 아니 좀 큰 거 가져가세요. 부족하더라고요. 쿨러 큰 거 가져가. 쿨러 아주 큰 거 가져가. 좋았어요. 이렇게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원칙만 조금 지키면 대구 낚시는 좀 많이 낚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테크닉 기교는 필요 없는 것 같고. 3분 선생 신국진이었습니다.